제가 뭐 앞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들이 요즘에 독해력 많이 키울 수 없는 환경, 애들 탓이 아니다 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아이들의 상태가 이렇다 진단해드리고, 또 이런 진단에 대한 해결 방법은 사실 굉장히 고전적인 것이 필요하다, 문학 독서랑 학습 독서의 결이 다르다, 이런 차이점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런 학습 독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교과서, 또 비문학 독해를 통해서 아이들이 독해력이 향상된 아이들은 어떠한 학습적인 부분이 발전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계속 꾸준히 취재 촬영을 통해서 이제 후기 인터뷰를 받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도 계속 저희가 인터뷰 촬영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고3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몇 개 좀 특징만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책 읽는 거는 다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우리는 글을 안 읽는 존재였으니까요. 글 읽기 시작한 지가 만 년밖에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집중력을 높이고 이제 아이들이 사고력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느껴지는 쾌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문학 독서 굉장히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책 좋아해서 속독 잘하는 아이. 근데 속독 잘하다 보니까 교과서가 제대로 잘 안 읽히죠. 답답하고 좀도 쑤시고. 자, 근데 매일 국어를 통해서 이런 교과서에 대한 훈련을 차분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 교과서를 좀 더 천천히 읽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스마일로 고쳐주고 싶어서, 요 스마일 표정으로 고쳐주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복습을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읽게 되잖아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지식이 이렇게 쌓이는 그런 즐거움을 겪게 된 거 초등학교 5학년 아이입니다. 그리고 좋은 예쁜 스마일 표정이 나올 때 뿌듯한 성취감이 들어서 지문을 더 집중하게 되더라. 문제집에서는 아이들한테 나올 수 없는 반응이죠. 다른 후기도 하나 보실까요? 자, 이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고1 어머님들 오늘 많이 오셨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최고학년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상위학교로 진학한 아이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되자마자 모의고사 봤는데 이제 막 주르륵 미끄러진 아이들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주 방어를 잘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평소에 이런 읽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국어가 좀 많이 부족. 이 학생은 이제 생물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국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경을 많이 쓰던 중에 매일 국어를 접하게 돼서 하다 보니 매일 국어는 막 이렇게 각 잡고 딱 앉아가지고 막 책 펴고 막 형광펜 쫙 늘어놓고 이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매일 국어는 그냥 뭐 진짜 뭐 없으면 휴대폰으로도 하고 막 그럽니다. 태블릿이나 노트북 디바이스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습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너 매일 국어 해.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태블릿 딱 켜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을 미루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더라는 겁니다. 죄책감 드니까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냥 해야 되겠다.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 성실함도 증가하고 또 매일매일 새로운 지문이 나오다 보니 지루하지 않게 학습을 해서 이제 1등급을 받게 됐다는 학생이었고요.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고등학교 3학년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도 국어 굉장히 점수 못 잡아 해요. 근데 이 학생은 늘 5, 60점대, 6등급. 근데 매일 국어 매일매일 6개월 했는데요. 지금은 90점대 유지하고 1등급 찍었고요. 뿐만 아니라 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그 학습의 도구로서의 가장 기본이 문해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과목, 영어, 수학, 과학을 푸는 능력, 읽는 능력이 동반 상승하더라.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낼 수 있을지를 매일이라는 힘을 통해서 체험하였다라는 자존감이 높아진 아이의 후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게 작은 성취인데요. 이게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주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잘하는구나. 이런 자신감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아이들이 보다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에 참여하신 학부모님들과 똑같은 다른 학부모님의 후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직 나가시지 마시고요. 이거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올게요. 근데 싫어하니까 아무리 책 많이 읽어도 독해가 안 되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필요 없다고. 그 독해학원을 알아본 거였죠. 그 독해를 먼저 알아본 게 아니라 자기 주도학원을 찾아다닌 거였어요. 자기 주도학원, 가르쳐주는 학원, 공부하는 법 가르쳐주는 학원.
중학교 딱 올라가가지고 국어 시험 보니까 70점이 나오더라고요. 싫어하는 스타일은 잘 안 봤던 거예요. 민규가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뒷심이 늘 부족했거든요. 뒷심이. 그러니까 앞에는 선생님한테 잘했다가 뒤에는 흐지부지 했는데, 그리고 내가 고민이 맨날 책 안 읽는 거였잖아요. 읽어도 대충 읽고. 근데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 처음 들었어요. 독해력 좋아졌단 말. 모의고사를 볼 때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간이 부족해요. 네, 그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포인트를 찾아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분명히 시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집은 그렇지 않죠. 엄마들이 그냥 학원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저는 학원만 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원 갔다 저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민규도 안 돼서 속상해 죽겠는데. 근데 엄마들 다 학원 갔다 오면 그만인 줄 알아요. 의외로 나 국어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레벨이 낮았어요. 그래서 낮은 레벨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올라갔어요. 얘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 학년 거 딱 되니까 딱 수능 모의고사 1등급을 딱 찍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됐네요. 그러네요. 민규가 더 좋아진 것도. 그랬어요. 선생님 독해력이 좋아졌나봐요, 진짜. 지금 보셨던 요 민규 어머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책을 잘 못 읽고 뒷심이 부족해서 늘 고민이었는데 독해력이 좋아졌다라고 하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민규라는 아이는 독서, 토론, 논술 학원을 1년 넘게 다니고 있는 아이입니다. 책을 읽기를 놓았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독해력이 나쁘진 않았겠지만 그 사이에는 그냥 관성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권 보통 읽잖아요. 독서 토론 학원에서 한 권 읽는데 제가 절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권의 책을 주어진 책을 공통으로 읽는 것만으로는 이게 학습적인 영향이 그렇게 지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어떤 학습에 대한 컨텐츠를 꾸준히 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어떤 토론을 하기 위한 독서 행위가요, 학습 독서에 반드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 학원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독해 학원을 또 찾아다녔다라고 하시죠. 중학교 1학년 어머님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마지막은요, 지금 오늘부터 독해 훈련을 시작하셔야 우리 아이의 내일의 뇌가 바뀌고요, 내일의 뇌가 바뀌고요, 그리고 내일의 대학이, 그리고 또 나의 자존감이 바뀌게 됩니다. 아이들이요, 제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의 일생을 살면서 예뻐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학생으로 지내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하기를 바라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전략이 달라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독해 학습법을 반드시 한 번은 다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공부 독립, 아이들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은 독해력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 독해력이 만약에 없다면 계속 문제집에만 의존하시거나 아니면 학원에 갔다 왔으니 어련히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라고 마음을 놓으시면 결국 우리 아이가 남이 해주는 공부밖에 하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독해력이 없으면 평생 남에게 기대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